바람 부는 제주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고독, 불안, 기다림, 하한 등. 제주는 바람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화가는 제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 속에 바람 부는 제주를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바다와 바람과 조랑말, 가장 제주도다운 것들이 끊임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국의 사람들도 그의 그림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를 말이죠. 과연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제부터 변시지 화백의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1시간, 서귀포시 외돌개 부근에서 기당미술관을 만납니다. 제주도 전통가옥 형태의 돌 하루방에 몸체를 담은 미술관. 창 너머 대나무가 전하는 바람소리 속에서 우선 1층에 전시된 한국의 추상화 50여 점을 감상합니다. 이 미술관의 명예의 관장, 변시지 화백의 소장품들입니다. 그림을 다 보고 난 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비로소 제주도를 다시 만납니다. 온통 황토빛인 변시지만의 제주. 어떤 색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한눈에 이렇게 작품의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딱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많은 컬러를 쓰지 않으면서도 어떤 또 적은 성 같고 아주 그냥 그 많은 코드를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회화적인 특징도 있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좀 숨어져 있고 아주 재밌어요. 그것은 하나의 발견입니다.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원시의 제주. 얼핏 그림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조랑말과 사람이 있고 제주의 폭포와 까마귀떼가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제주의 하늘을 지켜온 제주만의 길조. 그림 속에서 시간은 사라집니다.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들. 물상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본질들. 고독과 한. 그리움과 기다림 같은 삶의 원형만 남습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마치 태초의 우주가 그러했듯이. 이 제주도의 그 자연과 그 풍경을 그냥 그 밝은 남국적인 낭만적 색채로만 보려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예술가적인 어떤 그 심의적 또는 그 다음에 그 정서를 그렇게
강조한달지 뭐 이런 그런 측면으로 그리는데 그거는 바로 이 변시지의 창조성입니다. 좀 거창히 말하면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연민, 고독감 이런 것들을 그 심미적으로 드러내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제주라고 하는 풍광은 이 양반의 사사의 그 소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로컬리즘으로 뭐 분류되거나 제주 풍경화가로 불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미술대학이 아닌 국문학과의 교수, 서정택 교수는 미술 애호가입니다. 잡지 등의 미술작품 관련 컬럼을 연재하기도 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변시지의 그림을 만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책도 쓰고 그림도 알리는 변시지 마니아가 됐습니다. 그 어느 방송사에서 마침 변 선생님의 그림이 이제 방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어떤 제주도 풍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풍경이 나왔어요. 뭔가 이제 황갈색 바탕에다가 아주 극도로 생략된 먹선과 새 한 마리, 꾸부정한 사내 한 사람, 뭐 이런 간단한 그 구도가 된 건데, 제주도 심상이 그렇게 절절하게 선명하게 오는 그런 그림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사람이 가슴을 울립니다. 때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외딴 섬 제주. 그 제주에서 고독은 사무치게 깊습니다. 화가 변시지. 사람들은 그를 잘 알지 못합니다. 80평생의 절반을 제주에 살면서 그는 애써 중앙화단의 인맥을 쌓지도 않았고 또 국내에 유명한 공모전의 출품에 이름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제주도를 그리는 향토 작가로 알려져 있는 변시지. 하지만 그는 16살의 나이에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23세 일본 화단을 놀라게 했던 한국의 촉망받던 화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그 화려한 일본의 명성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곳 제주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을까요? 매일 아침 9시 화가는 산책을 합니다. 또각또각 지팡이를 짚고 베레모를 쓴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서귀포의 한 아파트. 그는 이곳에서 3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분씩 산책을 하고 종일 캔버스를 마주보는 것이 화가의 일과입니다. 올해 79. 벌써 70년 가까이 해온 고독하기 짝이 없는 투쟁입니다. 제주는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나이 6살에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나선 부친을 따라 일본으로 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씨름을 하다 다리를 다친 것이 화가의 길로 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1948년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광풍회전에서 최고상을 받습니다. 23 나이에 광풍의 최연소 최고상 수상자이자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일본 화단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변시지. 하지만 그의 성공이 빛날수록
다른 한편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는 우리와는 핏줄이 다른 사람이다. 1957년 그는 결국 영구 귀국을 결심합니다. 믿질 않아요. 예, 그런 나이, 젊은 나이로 광풍에서 최고상 받을 일도 없고, 더군다나 해원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 몰래 뒤에서는 가짜다 하는 자기네끼리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결혼도 하고 정착을 했지만 그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과처럼 갓 개방된 비원을 찾습니다. 우아한 곡선과 깊이 있는 색감. 그 속에 일본에선 없었던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비원파. 그것이 한국에서 얻은 그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어를 하되 이 서양어를 어떻게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유화의 기름기를 지워버리고 꼬독꼬독하게 해서 쓰는 박수근 같은 그림으로 나오고, 한편으로는 서양어를 통해서 조선시대 백자를 그리거나 또는 뭐 사군자 같은 유형의 그림들이 그린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저로서는 당대의 서양어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5, 60년대도 역시 연결이 돼서 도상봉이라든가 또 변시 화백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항아리 그림, 또 고가구, 고건물 같은 것들을 즐겨 그리면서 서양화를 하되 매우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서양어를 한다. 하지만 그는 다시 제주로 향합니다. 비원의 그림은 일본에서 비싼 값에 팔려나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44년) 만에 귀향,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고국. 자신만의 그림을 찾아 헤매다 지치고 고단한 그는 마치 어머니의 품을 찾듯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멀리 일본에서 서울을 거쳐 다시 돌아온 고향 제주는 그에게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가? 고향. 44년 만에 만난 그리운 풍광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림은 우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려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주에 떠있는 또 하나의 외딴 섬이었습니다. 제주의 햇빛이 강렬할수록 그의 그림의 색은 더욱 바랬습니다. 절대 고독. 그 속에서 자기의 예술을 찾지 못하는 화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뭔가 해보겠다고, 뭐 찬출을 해보겠다고 해서 애는 써보는데 그림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매일 술이나 마시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게다가 이제 때로는 그 별도봉에 자살 바위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보기도 하고. 벼랑 끝. 그 위에 서서 그는 이제껏 그려온 자신의 그림을 온전히 버립니다. 색깔도 형태도 사라진 백지의 캔버스 앞.
그 위에 그는 다시 그림을 시작합니다. (2년) 동안의 방황, 그 끝에서 그는 드디어 새로운 빛을 발견합니다. 변시지의 제주화. 제주도는 그의 붓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땅도 하늘도 색깔은 모두 황토빛으로 변하고 형태는 끝없이 단순해집니다. 육지나 일본하고 다르거든, 그 빛이. 근데 왜 다른가? 보면은 나는 일본이나 서울에서 보는 태양이 제주도에서는 가까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느껴지고 그 빛이 강렬하게 그 비치더라고. 비치다 보면은 그 하얀 것도 하얗다 못해도 누렇게 보인. 이렇게 그려도 그리면 안 되고 저렇게 그려도 안 되고 뭔가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빛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아름다운 색을 다 버리고 그게 검정색으로 그냥 선 하나 붙고 마는. 바람 속에서 하늘과 바다와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마치 폭풍 속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보던 까마귀는 새가 아니고 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닙니다. 그림 한 조각 속엔 화가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림 속에는 언제나 화가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그런 그 소박한 인물상이 나온 건 바로 변시지란 말이죠. 근데 그러므로 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는 느낌이 일반적인 그림을 보는 느낌하고는 한결 좀 다르죠. 그러니까 2중, 3중의 느낌을 아울러 받게 된다든가 이게 뭐 이중 변시지 선생의 특징입니다. 8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그는 유럽 나들이를 합니다. 하지만 81년 한 달간의 여행에서 담아온 유럽의 풍광도 제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간은 달라도 인간의 삶과 아름다움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만을 그린 화가 변시지. 하지만 그의 그림은 외국의 예술 감상 인터넷 사이트나 미술교육 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몇 안 되는 한국 화가 중 한 명입니다. 피카소와 모딜리아니를 소개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대가들 사이에 변시지는 한국의 화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국 땅의 그들도 변시지의 그림 속에 담긴 존재의 외로움을 함께 느낀 모양입니다. 변시지 화백에서는 바로 그러한 전통화, 즉 문인화 세계가 보여주는 선비적인 세계, 그와 동시에 인간과 우주, 자연의 어떤 합일적인 그 세계, 이런 것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명징하게 떠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주 풍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익숙하게 보았었던 도상에 상당히 이렇게 친숙하게 끌리는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매우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어떤 모티브로 다가온과 동시에 요즘도 변시지 화백은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색깔을 모두 버린 뒤에
새로이 보여줘야 할 아름다움의 모습. 무수한 형체를 없애버린 뒤에 그려야 할 또 다른 형상들. 사라진 것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들. 끊임없는 파도 소리 속에서 그는 다시 창조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냥 무아의 견지, 무아의 견지고, 이 파도 소리를 듣다 보면 재밌어요. 하나의 멜로디처럼 음악, 소리처럼 들리고, 그저, 서울의 가족, 28년의 세월에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림을 그리는 날보다 들여다보기만 하는 날이 많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반성을 해야 하고 반성하려면 되돌아봐야 한다는 그의 신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희망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뉘우침은 있을 것이다. 또 한 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또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은, 뉘우치면은, 한 폭만 남겨도 되지 않아요? 많이 안 남겨. 사람을 꼭 함께 고통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벼랑 끝까지도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예술가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화가 변시지. 그는 아직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예술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시지 화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과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행위다. 아름다운 작품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한편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얘기겠죠. 전 오늘 이곳 제주도에서 왜 하늘빛은 황토빛으로 빛나고 또 왜 하늘과 땅은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변시지 화백의 말에 따른다면 저도 이곳 제주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편의 작품을 창조해낸 건 아닐까요? 미술관 가는 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